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돈도 없고 해서 조금 낡은 연립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집이 오래되었는지 다 낡고 시설도 별로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그냥 저냥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나 근처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가 서울에서 유명한 유흥가랑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도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에 술 취해서 오는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개 중에 이쁜 여자들도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로 옆집에 사는 한 아줌마는 예외였습니다. 누님인지 아줌마인지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가족들은 없었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첫인상은 젊었을 때는 꽤 이뻤겠다 싶기도 하지만 어차피 저와는 친해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성격이 좋은 건지 쉬는 날 낮에 집에서 자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반찬도 나눠주고 과자도 가져다 주더라고요. 자기 동생 같다면서 친해지고 싶다는 핑계로 별로 땡기진 않았지만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면 옆집 남자한테 이렇게 하겠나 싶어서 그냥 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보통 옆집 여자는 밤에 일을 하는 건지 오후 5시면 집에서 나갔고 가끔 새벽에 우리 집과 자기 집을 착각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주사를 부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문을 하도 두드리길래 열어줬더니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쓰러져서 자더라고요. 아줌마 집에 가서 자라고 흔들어 깨웠지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일어나지 못하길래 그냥 이불을 덮어주고 아침에 깰 때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까지 그대로 자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보고 있으니 뭔가 혼자서 힘들게 사는 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 뒤로는 저도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없었고 다른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서울에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서로 이웃 사촌끼리 도와주면서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꽤나 예쁜 외모였고 외모도 좋았어요. 아주 날씬하고 슬림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살집이 조금 있어도 볼륨감이 있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건강미 넘치는 몸매였어요. 저도 남자라서 그런 아줌마에게 여자로 끌린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어차피 여자친구도 있었고 나이 차이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아줌마와 제가 사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혼자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라서 여자친구와 바닷가나 수영장에 놀러 가려면 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요즘엔 운동에 한참 빠져 있었어요.
좁은 집에 덥기 때문에 우통을 벗고 한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옆집 아줌마인데 집에 연장이 없으니 망치나 드라이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벗은 채 드라이버를 빌려줬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회사를 출근하면서 셔츠를 입거나 편하게 커다란 티셔츠를 입기 때문에 몸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아줌마 생각보다 제 몸에 근육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줌마를 보내놓고 혼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분 뒤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혼자 잘 못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우통을 벗은 채로 드라이버를 빌려줬을 때부터 아줌마가 저를 집으로 부를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요즘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평소에 아줌마는 저보다 훨씬 외로워 보였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깐 채 아줌마의 집으로 갔어요. 작은 선반을 조립하는데 나사 몇 개만 조이고 조립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었죠. 공구만 있다면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인데 굳이 제게 도와달라고 부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일을 하는 내내 아줌마는 제 옆을 떠나지 못했어요. 어머,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어? 별거 아닌 일에도 놀라는 척하면서 제 팔뚝을 치곤 했죠. 저도 딱히 기분이 나쁜 건 아니라서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협조했습니다. 선반 조립은 10분도 안 걸려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일부러 천천히 30분이 넘게 하면서 그 쫄깃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미 아줌마는 제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줌마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만 조립만 천천히 다 끝내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워낙 스타일 좋고 예쁜 아줌마라서 한번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남자가 너무 쉬우면 재미없으니까 일부러 더 애를 태울 심산이었어. 결국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우리 집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뺀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반찬을 나눠 먹자면서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과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밤에 잠이 안 온다면서 맥주캔을 들고 집으로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쉽게 아줌마에게 응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꾸 애태우고 애태우다 보면 아줌마가 더 이상 못 참고 달려들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때였어요. 쉬는 날이라 집에서 편하게 게임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옆집 아줌마가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아니면 산책이라도 같이 하자면서 귀찮게 했을 텐데 그날따라 조용하더라고요. 이제는 포기했나 싶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날 밤이 아줌마에게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 저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줌마였어요. 총각, 미안한데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당장 씻어야 하는데 혹시 샤워 좀 해도 될까? 저는 속으로 이 아줌마가 진짜 작정했구나 싶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들어와서 씻으라고 했죠. 아줌마는 한참을 씻고 있다가 화장실 문을 열고는 저보고 등 좀 밀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샤워하면서 빨리 씻고 가면 될 텐데 무슨 등까지 밀어달라고 하는가 싶었지만 아줌마의 속셈이 뻔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등을 밀어줬습니다. 그때도 뭔가 아줌마가 원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고 등만 열심히 밀어주고 나왔습니다. 좀 너무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이런 건 초반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뭐 그런 문제라서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밖에서 TV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씻고 나오더니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묶어 올리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총각도 혼자 있으면서 외로울 텐데 어떻게 참는 거야? 딱히 참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사실 저도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자존감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제게 고백하는 걸. 요즘 너무 외로워 죽겠다는 말로 시작한 아줌마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제게 애원하는 듯이 들렸어요.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어서 키스를 퍼부었고 저도 그때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줌마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줌마는 그동안 오래 참아온 것만큼 그 뒤로 매일같이 우리 집을 드나들었고 지금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없을 때 가까이 두고 놀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옆집에서 뛰어올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우리 둘만 알면 아무런 문제될 것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는 물론 비밀이고 아줌마가 질투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여자친구를 집에 불러오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어요. 언제까지나 이런 즐거운 관계를 서로 유지하려면 조심해야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생긴 지 5년이 채 안 되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라 주민들 상당수가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갑질이라거나 못된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인사도 잘해주셔서 나름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친절함을 넘어서 많이 위험한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새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 되는 새댁이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냐고 하면 이사 온 다음 날 아파트 경비실에 떡과 과일을 돌리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한 분씩 이사 왔다면서 떡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보통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지 신혼부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경비들까지 챙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시피 해요. 하지만 얼굴도 이쁘고 특히나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게 만들었던 그 새댁은 아파트 경비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떡과 과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항상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해주고 제가 분리수거라도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수고하신다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딸은 없었지만 나이가 제 딸뻘이라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보고 있다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도 되고 멀리서 무거운 물건 들고 오는 게 보이면 달려가서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친해지고 서로 간의 사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새댁은 근처에 있는 문호센터에서 필라테스와 요가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몸매가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은 국내 대기업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요즘엔 지방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다니느냐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주말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새댁은 자주 마주쳤었지만 거의 혼자였고 남편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도 젊은 새댁인데 남편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많이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이 동네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사 온 거라서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문화센터에서 일하면 운동하고 집에 오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돈을 벌어야 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지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갈라놓으면서까지 일을 시키는 회사가 정말 너무들 한다 싶었습니다. 새댁에게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언제든지 집에 남자가 필요하거나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새댁도 제 말에 좋아하면서 여기로 이사와서 저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 나면서 저랑 핸드폰 번호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친구처럼 생각하고 지냈어요. 예쁘고 싹싹한 새댁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잘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집에 전등이 고장났다고 제게 전화가 오면 올라가서 갈아주고 간단하게 못 박는 일이라거나 무거운 물건 들어주는 일도 해주었어요.
그때마다 새댁도 제게 음료수도 주고 과다도 주고 고마움을 표시했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엔 시원한 냉커피도 종종 타다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책 많은 이야기지만 외로운 새댁이랑 연애하는 기분도 나더라고요. 새댁이 다른 경비들에게도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유독 제게 더 의지하고 살갑게 굴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우리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동네 아줌마들도 지나가면서 저와 새댁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 없는 사이에 경비 아저씨를 집으로 끌어들이나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소문은 결국 그 집 남편에게까지 들어갔고 한 번은 제가 경비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집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내려와서 제게 쿠키 한 상자를 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내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라는데 내가 보기엔 자기 아내랑 부적절한 관계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누군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내려왔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이도 훨씬 많고 아무리 봐도 불륜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쿠키만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왠지 새댁과 어색하게 지냈어. 워낙 보는 눈이 많고 소문이 퍼진다 보니 저도 새댁도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제가 새댁이랑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입이라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점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제가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주 정도를 서로 소 닭보듯 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새댁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통 도와달라고 불러도 낮 시간에 부르지 밤에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보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집에 쥐가 나온 것 같다면서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갔더니 잠을 자다가 놀라서 뛰어나왔는지 하늘하늘한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쥐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저를 앞세워서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 옷 끄트머리를 꼭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쥐가 나왔다고 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찾다가 구석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쥐가 튀어나와서 빠르게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 앞에 새댁이 서 있었는데 그게 새댁 다리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새댁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게 안겼어요. 쥐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새댁은 얼마나 놀랐는지 제 품에 안긴 줄도 모르고 눈물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한참 후에 좀 진정이 된 건지 새댁을 떼어놓고 집 앞 곳곳을 찾아봤지만 어딘가에 있는 쥐 구멍으로 도망가 버린 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댁은 민망하기도 하고 쥐가 또 언제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세댁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남편이 곁에 없다는 게 너무 힘이 든다면서 또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하는데 새댁이 또 다시 제품으로 안겨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놀라서 얼떨결에 안긴 건데 이번엔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품에 파고들어서 저를 안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 있었는데 제 품 안에서 새댁이 항상 언제든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떻게든 제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졌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황을 몇 번이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진짜로 괜찮은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댁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감고 제게 다가왔고 저도 더 이상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새댁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맞추고 새댁은 그동안 자기 너무 외로웠다면서 제품에 안겨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만 생각하느냐? 본인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혼자 둘 거면 왜 자기랑 결혼했냐고 자기도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면서 계속 저와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순간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아직 저는 근무 중이었고 더 이상의 그 상황에서 곤란했어요. 일단 불타오른 새댁을 진정시키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새댁과 제가 이런 관계를 지속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도 없는 데다가 차라리 밖에서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소문에 휩쓸리느니 집에서 만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야간 근무만 하면 새댁이 저를 집으로 불렀고 그때마다 저도 순찰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고 새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몇 달째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눈치를 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댁도 저와 진지하게 만나고 이혼을 하고 제게 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지금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한 걸 테니 제가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세대과 어울리면서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 기분은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30대 중반에 인터넷 정비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가정집에 들어가는 일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예상치도 못한 일이 많이 생기고 고객의 말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일을 하는 바람에 아줌마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취미가 운동인지라 몸이 좋아서 그런지 은근슬쩍 아줌마들이 음료수를 가져다 주면서 우연을 가장해서 터치도 많이 하곤 하십니다.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다 알면서도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일은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봄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날이었는데, 저는 평소에 비를 참 좋아하지만 일하는 날엔 아닙니다. 비가 오면 여기저기 고장 신고가 많이 뜨기 때문에 출동이 잦아서 숨 돌릴 새 없이 많이 바쁘거든요. 그날도 밤새 내린 비로 고장 접수가 잔뜩 쌓여 있었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주택가에서 인터넷과 TV가 다 안 된다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집안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체크를 하다가 전봇대도 체크하고 통신선도 체크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타 업체에서 우리 선을 자르고 튄 것 같더라고요.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 투덜대며 끊어진 선을 복구했습니다. 밖에서 하는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집주인인 30대 후반의 여주인이 고생했다면서 시원한 주스를 한 잔 내어주시더라고요. 기사님,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이거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안 그래도 목이 바싹바싹 마르던 참인데 시원하고 달콤한 것이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주스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갈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시원하게 마시고 화장실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자꾸 나른하고 졸린 게 집중이 되질 않더라고요. 전날 밤에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피곤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고객님 집 아닌데 민폐를 끼칠 수도 없고 간신히 졸음을 참으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졸았던 것 같은데 집주인 여자가 저를 안쓰러운 듯이 바라보더니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작은 방의 침대에서 잠깐 눈 좀 붙이세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점점 더 늘어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날 마신 술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침부터 바쁘게 일을 해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괜찮다고는 했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염치 없이 작은 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잠깐 눈만 붙인다는 게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잠을 잤는지도 모르고 졸다가 갑자기 제 얼굴 근처에서 따뜻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여주인이 바로 제 옆에 누워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정말 크게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안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사실 여자가 꽤나 젊고 예쁘기도 해서 아까부터 흑심을 품어온 것도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나를 이해해줘요. 그녀는 마치 몇 년 동안 남자를 만나보지 못한 것처럼 저한테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만족할 때까지 얼마든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도 어느 정도 하다 말고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5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자고 있는 저를 보고는 도저히 충동을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울지 말라며 안아주었고 한참 동안 제 품에서 울다가 간신히 진정시키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혹시라도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제 명함을 한 장 주고 나왔어요. 인터넷이건 뭐건 혼자 살면서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때마다 전화하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밝게 웃더라고요. 사실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뭐라고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3일이 지나서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일이 끝나고 퇴근하는 대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제 앞에는 평범한 가정집에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같이 저녁을 먹어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제가 마치 그녀의 남편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고 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리자니 그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녀도 제 옆에 기대 앉아서 한참을 같이 TV를 봤습니다. 뭔가 제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것만 같았고 그녀가 제게 의지하고 기대는 그 상황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한참을 멍하니 둘이서 어색하게 TV만 보고 있는데 그녀가 문득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그녀의 제안을 저는 받아들였고 그 뒤로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에게 그날 주스에 뭐라도 넣은 거 아니냐고 물어봤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날따라 엄청나게 피곤해서 정신을 잃었던 걸까요? 어찌됐건 지금의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